피해 학생 가족이 강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장난이었을 뿐인데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피해 학생과 부모가 좀 유별나다 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공감 못한다며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순히 내 아이가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고백을 하거나 우연한 기회에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대부분 부모들은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가해 학생 및 학부모가 진심으로 반성, 또 사과하고 또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면 최선이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이 강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장난이었을 뿐인데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피해 학생과 부모가 좀 유별나다 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폭력 행위가 일어난 일자, 시간, 장소, 또 어떠한 폭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아니면 좀 심리적인 요인으로 조금 더 과장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경우는 그 진술의 정도가 더욱 강하고 또 어떤 과장하는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폭력 행위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니야? 혹시 주먹 말고 더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건 아니야? 라면서 피해 사실을 유인하는 질문을 자제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최초 얘기하는 것을 정리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좀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 이를 목격한 학생들, 또 다른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 아니면 다른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끊고 상처 부위를 즉시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를 청구해서 어떤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사안에서 강제 전학이라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피해 학생 가족이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수위와 어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내 사안에서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봐야 되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폭위 위원들이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공감 못한다며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피해 정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내 아이가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진단서, 피해 사진, 목격자 진술은 물론 가해 학생이 또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또는 설명 없이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받고 있다 라고 반복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합니다. 간혹 화를 참지 못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가해 학생을 훈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점이 참작은 되겠지만 명백한 범죄이므로 절대 위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직접 가해 학생에게 훈계를 하다가 손찌검을 하여 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SNS에 가해 학생 실명, 폭력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사, 학폭위 심의도 지지부진하여 답답한 심정에 이러한 글을 올리는데요. 유리한 여론의 형성에 어떤 상대방을 좀 압박해 보겠다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물론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또 학부모의 과잉 대응, 또 이를 부채질하는 저 같은 변호사들 때문에 어른들의 싸움으로 비화된다는 시선이 있고요. 반면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다는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도리어 어떤 비만 등 성인병들을 야기하고 건강에 해롭잖아요. 위 사건에서도 어떤 적절한 정도, 좀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피해 학생들에게 제가 왜 학교나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어차피 학교는 우리 안 도와줘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요 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되었는데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생의 가정과 학교를 완벽히 차단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정책들이 나올 텐데요. 이러한 점도 같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과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